4월 15일 테슬라와 미국 주식 그리고 이스라엘 이란과의 중동 전쟁의 속보 뉴스 묶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CNN 비즈니스의 피어 앤 그리드인데요. 드디어 오늘부로 공포 쪽으로 바늘이 기울고 있습니다. 지금 41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움직임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5%, 지금 마지막까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서 겨우 지금 버텨내고 있는데요. 160불 자리를 버텨내고 있죠. 자, 반등이 어떻게 이어질지 화면 보시면서 좀 진행을 하고요. 자, 이 뉴스가 끝나면 테슬라의 차트 분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계속 내리 누르고 있는 것은 좀 화해 모드, 아무튼 보복을 안 할 것으로 보여졌던 이스라엘이 다시금 보복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부터 시장이 계속 내리누르고 있습니다. 이번 돌아오는 주말에 할지 아니면 또 주중에 할지 지금 시장이 잔뜩 얼어붙어 있는 모습인데요. 전쟁의 공포, 시장을 계속 누르는 가장 큰 원흉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중동의 전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자, 이 기사 먼저 읽어드리고 여기에 대한 필터링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등 중동의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소폭이지만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미국이 중동에서 분쟁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기 때문으로 풀이되는데요. 자, 15일 오후 3시 현재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WTI 선물은 전 거래일보다 0.04% 하락한 85.63달러에 거래되고 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도 0.13% 하락한 배럴당 90.3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것이 아니라 지금 녹음하는 시간에 여기서 한번 보죠. 85.52 마이너스 0.16 그쵸?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보복에 나설 수 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지금 덧붙이고 있는데요. 자, 이란은 지난 아시다시피 미사일과 드론 300대 이상으로 공격을 했죠. 그러나 이란의 공격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피해를 거의 입히지 않았습니다. 아이론돔의 효과죠. 돈을 엄청 쏟아붓고 만든 보호막인데요.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에도 피해가 미비한 데다가 미국이 확전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원유 시장을 안도하고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분석을 해드리자면, 물론 전쟁의 리스크, 중동 전쟁의 리스크 이 기사가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가가 내리는 거는 이거보다는 중국을 위시로 한 전 세계의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원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투자의 스탠스가 바뀌니까 여러분 명심하시고요. 자, 애플이 스마트폰 1위 자리를 다시 삼성에 내주었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애플 주가가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자, 아이폰 출하가 1분기 중국의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과 경쟁 심화 속에 10% 가까이 급감한됐다는 건데요. 자, 애플은 그 여파로 다시 삼성전자에 스마트폰 세계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자, 시장 조사 업체인 IDC에 따르면 아이폰 1분기 출하 대수가 5,010만 대로 1년 전 5,540만 대에 비해 무려 9.6% almost 10% 급감을 했고요. 그 여파로 애플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각각 20.7%에서 17.3%로 줄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에 이어 애플의 세 번째로 중요한 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것이 주된 이유인데요. 삼성전자가 사실상 퇴출된 것과 달리 애플은 여전히 중국 시장에서 버티고 있기는 하지만 하웨이 등 토종 업체들의 가성비 높은 스마트폰에 밀리고 있죠. 팀장님, 삼성전자가 언제 중국에서 철수했죠?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자, 테슬라 오늘 굉장히 못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좀 계속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5.27%. 아니, 지난주 금요일 날 FSD 50% 할인이라는 대형 호재가 떴는데 왜 이러죠? 제가 설문조사를 괜히 한 게 아니죠. 일단 주가가 하락일 때에 주가가 하락할 때
죄송합니다. 주가가 하락할 때에 가격 인하는 마진율 축소로 이어진다는 것이 오늘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테슬라의 악재 속에는요, 전 세계 테슬라 직원의 10%를 감축한다는 소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소식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테슬라가 결국 대규모 감원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난해 이후 지속적인 전기차 수요 증가세 둔화 압박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전 세계 인력 10%를 감축하기로 했다는 보도로 테슬라 주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5.40% 완전히 지금 내리꽂고 있네요. 테슬라 등 전기차 관련 온라인 전문지 일렉트랙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는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메모에서 테슬라가 전 세계 인력을 10% 넘게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메모에서 회사가 다음 단계 성장을 준비함에 따라 비용을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회사의 모든 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극도로 중요해졌다고 운을 뗐고요. 머스크는 이어서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조직 전반을 심도 있게 들여다봤다면서 결국 전 세계 인력을 10% 넘게 줄인다는 힘든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테슬라 인력의 10% 감원은 14,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테슬라는 지난해 말 전체 인력의 14만 473명이었습니다. 이게 오늘 테슬라를 끌어내리는 가장 주된 악재였죠. 지금 장 끝나기 9분 전인데 테슬라 패닉셀이 좀 출현하고 있네요. 자, 160불을 버텨내주냐가 좀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목숨 걸고 사수해야 될 지지선이 무너지니까 이렇듯 지지 없이 이렇게 빠지는데, 정말 테슬라 분석가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150불까지 내려올지, 그 키는 테슬라의 어닝에 있는데요. 이번 어닝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일단 이 테슬라 이야기 좀 이따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 자, 홍콩 당국이 15일 양대 가상 자산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상장 지수 ETF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 최대 운용사인 회사 기금 차이나 AMC가 보세라 자산 운용은 각각 별도 성명을 통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비트코인 어떻게 움직이는가 볼까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비트코인 저 폴더에 제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마라, 코인베이스, 라이엇, 그다음 마이크로스트레이지, BITO, BTBT 다 빨가네요. 홍콩의 ETF 승인의 호재보다는 전쟁의 악재가 코인도 더 내리누르는 모양새입니다. 금은 굉장히 잘 가고 있죠. 자, 여러분 GLD 요 금 관련 종목이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수치상으로는 플러스 1.87이지만 여기서부터 체크업을 하면 오늘 2.73%. 금 관련 종목이 하루에 3% 가까이 갔다는 거는 엄청난 거고요. 아이온큐 제가 오늘 영상 올려드렸는데 오늘 심하게 빠집니다. 마이너스 6.10. 일단 테슬라 계속 보여드리면서, 그죠, 마지막까지 지금 반등이 쉽지 않죠. 예. 만약에 이스라엘이 극적으로 전쟁을 보복을 안 한다라는 기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어떠한 윤곽이 드러나기 전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눌려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호재도 있었습니다. 오늘 발표된 3월 소매 판매가가 전월 대비 0.7% 증가해 전문가 예상치인 0.4%를 거의 더블 스코어로 크게 상회했거든요. 소비가 살아나고 있다는 건데요. 올해 초 잠시 움츠렸던 소비가 분기 말에 3월이니까 살아나고 있다라는 좋은 호재인데, 자, 미국의 상무부는 3월 변동성이 높은 자동차 품목을 제외한, 여러분 자동차 품목을 제외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관련 주식, 카맥스나 이런 카바나나 이런 애들이 못 가는, 아로네이션 못 가는 이유가 있죠. 이거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전월비 1.1%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당초 예상치는 0.5%였는데 이를 2배 이상 웃돈 셈입니다. 자, 노동부가 지난주에 발표된 CPI는 전월비 0.4% 증가했죠. 물가와 비교해 보면 소비 추세가 물가 상승세를 넘어선 것으로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 인플레이션 추세에 아랑곳하지 않고 어느 정도 적응해 가고 있다는 풀이가 가능한데요.
소매 판매가 증가한 이후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을 꼽을 수 있고요. 같은 기간 주유소 판매는 전월비 2.1%나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온라인 판매가 2.7% 증가했고요. 자파나 소매업체 판매도 2.1% 늘었습니다. 반면에 자, 잘 들으세요. 스포츠 용품, 갑자기 딕스가 생각이 나네요. 취미, 악기, 서적 판매는 1.8%로 줄었고요. 아니 불경기 때 좀 책 좀 읽지. 자, 의류 판매도 1.6%나 감소했습니다. 전자제품도 1.2%. 자, 베스트바이. 미국 소비자들은 탄력적인 지출 증가세는 높은 이자율과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소비자 지출은 미국 경제의 70%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GDP의 지속적인 성장에 중요한 열쇠를 차지하고 있죠. 다만 고금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활력을 잃지 않으면서 중앙은행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가 목표치를 내려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쉽사리 금리 인하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고금리에도 실업률이 높아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탄력적인 지출이 줄지 않고 있어 금리 인하를 굳이 서두를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이거 참. 자, 여러분 오늘 세일즈포스도 지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뭐 다 시뻘거니까 그렇지만 올 장은 초반에는 그래도 잘 버텨줬거든요. 근데 버텨주는 와중에도 두 종목이 빨갰는데 하나가 테슬라, 하나가 CRM, 세일즈포스였습니다. 자, 이 세일즈포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들여다볼까요? 자, 세일즈포스가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 인포메디카를 인수한다는 소식에 자, 세일즈포스는 물론 피인수 대상인 인포메스카 주가까지 떨어지는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보통 피인수 업체는 오르거든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외신에 따르면 세일즈포스가 인포메디카를 인수하는 협상이 곧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미국 증시에서 세일즈포스는 전거래 일보라 4.7% 하락한 279달러, 인포메디카는 6.7% 하락한 35.91달러에 거래 중인데요. 자, 양사 간 협상을 처음 보도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논의 중인 가격은 인포메디카의 지난 금요일 종가 38.48달러보다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인포메디카는 캐나다 연금교획투자위원회와 함께 사모펀드 회사의 퍼미라가 75%가 넘는 지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1993년에 설립된 인포메디카는 클라우드를 통해 구독 기반 서비스 데이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5,000명 이상의 활성 고객을 위한 작업 자동화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니레바와 딜로이트 등의 고객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인포메디카의 주가는 올해 현재까지 거의 43%가 상승해 회사 가치가 약 113억 5천만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기서 일단 세일즈포스를 딱 클릭을 하면 이야, 오늘 세일즈포스는 마이너스 7%? 좀 심하죠. 그럼 이제 인포메디카는 티커가 뭘까? 일단 쭉 내리시면은 여기 기사가 나오죠. 그쵸? 여기 보면 세일즈포스 바이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찾는 겁니다. 핀비지의 밑에 종목 오늘의 뉴스에서 여기 나오죠. 인포메디카. 그래서 딱 클릭을 해보면 여기거든요. 인포메디카가 INFA입니다. 그럼 한번 여기서 쳐볼까요? INFA 인포메디카 나오죠. 와, 8.70. 그러니까는 이 인수가 되면 무조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인수 가격이 결국 결정적인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 싸게 팔까요? 참 답답하네요. 자, 여러분 방금 장이 끝났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와, 심하게 떨어지네요. 마이너스 5.59%로 마감이 됐습니다. 겨우 161불을 지켜냈다는데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애프터에서도 지금 계속 하방의 압력이 나오고 있거든요. 현재 일단 종가 기준으로는 161.48 마이너스 5.59%고요. 자, 요걸 한번 까먹기 전에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볼륨은 평균 거래량만큼 나왔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매도 거래량이라는 게 문제겠죠. 보십시오. 좀 확대해 볼까요? 이 하방에 이거를 좀 벗어나지 못하네요. 그렇죠? 지난 2주 동안 끌어올린 거를 하루에
오늘 지금 겨우 버텨준 이게 지금 최근 한 달 동안에 형성된 지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부터 오늘 애프터 시작해서 내일부터 테슬라 움직임이 중요한데 문제는 이번 주에 악재가 너무 많다는 거죠. 자,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는 게 이제 157불이거든요. 155불까지 나오겠네요. 155불 밑으로 떨어지면 월가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대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테슬라가 150불 밑으로 갈 수도 있다.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0불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바로 여기거든요. 여기. 작년 5월, 그죠? 4월 말에 나왔던 여기.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은요. 일단 테슬라의 지금 주봉 차트를 보잖아요. 그러면 좀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3년 전이에요. 2021년 11월 이때 400불 넘어. 이때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이 하방에 이거를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주봉입니다, 여러분. 주봉.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온다는 거는 만성 피로라고 보면 되거든요. 만성 적자. 차라리 이때는 단기 악재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만성적 이 흐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좀 심하지 않나요? 그래서 테슬라 비관론자들은 이거를 보는 거죠. 이렇게. 오늘 테슬라 중요 또 임원 한 명이 사임했다고 밝히는데 책임지고 사임한 거죠.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일단 테슬라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모멘텀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실적이 안 좋아도 이번 말고 다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면 선반영되는 주가의 특성상 올라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번보다도 다음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것. 특별히 전기차 시장 자체가 지금 쭈그러들고 있잖아요. BYD 같은 경우는 10,000불 미만의 모델도 있는데 BYD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차를 못 팔고 있는 걸 보면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로 보기 어렵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가 계속 연기된다는 것도 테슬라한테는 또 다른 악재죠. 근데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 화성 좀 늦게 가도 되니까 스페이스 X에다가 쏟아붓는 열정과 이거를 좀 테슬라 쪽에 좀 땡겨오면 안 될까? 너무 뜬구름 없는 소리입니까? 아니 테슬라 투자자라면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죠. 자, 오늘 골드만삭스와 찰스 수압 실적 발표했잖아요. 프리장에서 골드만삭스는 어닝 잘 나왔고요. 찰스 수압은 못 나왔고. 근데 이제 이렇게 은행주들이 엇갈린 지표들을 내놓는 것도 사실은 예전에는 보기 힘든 모습이었거든요. 자, 일단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조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기업 인수 및 거래 회복에 힘입어 1분기 이익이 28% 늘어나 크게 증가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뭐 시장이 피바다니까 한번 볼까요? 그래도 골드만삭스는 지켜줬네요. 플러스 2.89로 시장이 좋았으면 날아갔을 텐데, 그쵸? 이 엄청난 테무 광고를 보십시오. 아무튼 일단 테슬라 좀 더 애프터에서도 테슬라 보십시오, 여러분. 제 말이 맞죠? 애프터에서도 테슬라 매도세가 지금 멈추지 않고 있죠. 심각하네. 허허 160.84. 여러분 지금 패닉셀이 아니 장이 끝났는데도 왜 패닉셀이 멈추지 않는 건가요? 호가창이 시뻘겋습니다 지금. 160불이 깨지면 안 되는데 자 지금 패닉셀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뭐 골드만삭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테슬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160.84까지 161불은 지금 깨졌죠. 쉽지 않네요. 1시간 봉으로 좀 볼까요? 네, 보시면 보세요.
오늘 하루 종일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날 수 있죠. 요때 2시간째 살짝 한번 반등 들어오고 나서는 아 지금 테슬라 롱 포지션 잡고 있는 분들 되게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자, 힘냅시다 여러분. 너무 이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도 매도가 급증하고 있네요. 지금 서학개미들이 엔비디아 조정받자 엔비디아 팔고 지금 테슬라로 갈아타고 있다는데 워워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직 테슬라 갈아탈 때 아니. 그냥 엔비디아를 파는 거는 맞아요. 엔비디아를 팔고 왜 팔고 나서 그거를 그냥 돈으로 갖고 있지는 못하죠. 중독들이야 다. 지금은 섣불리 종목을 사면 안 됩니다. 트레이딩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시장을 베어버릴 수 있어요. 시장을 베어버리자. 미주노 우주여행 멤버십. 지금 아직 전쟁의 리스크가 있는데 왜 테슬라를 들어가죠? 지금은 차라리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지켜보지를 못하면 내가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쉽사리 반등이 못. 이게 지금 패닉셀 출현의 모습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장이 끝났는데도 계속 이렇게 출현하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지금 161부를 쉽게 회복이 못 되고 있는데 무슨 실적 발표한 모습도 아니고. 자 일단 조금 보면서요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뉴스를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후 변화 때문에 보험사들이 굉장히 안 좋다는 소식이네요. 미국에서는 이미 뭐 산 밑에 있는 집이라든지 뭐 이런 데 보험사들이 집보험을 안 든다 그러죠. 뭐안 들어요. 그냥 없애버려요. 예. 근데 보험사들 좀 나쁘죠. 지네들 지금까지 번 돈이 얼만데. 그래서 지금 보험사들 주가가 별로 안 좋고요. 여러분 지금 일단 뉴스는 조금 있다. 테슬라가 심하게 빠지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애프터장에서도 지금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출현하고 있거든요. 자 이때 여러분 이거를 하이킨으로 바꾸시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지금 하방 추세로 지금 계속 가는지 알 수 있죠. 오 심한데요. 테슬라가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 이번 테슬라 어닝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어닝이 굉장히 안 좋을 거다라고 하는 것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60.80. 일단 지지가 나와줘야 되는데 예, 지지가 나오라는 의미에서 한번 선 한번 그어볼까요? 이거 80이거든요.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닙니다. 아셨죠? 투자는 크게 두 가지의 방법이 있거든요. 모멘텀 투자와 가치 투자가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 가치 투자 관점으로 가시면 안 돼요. 테슬라가 이렇게 빠졌기 때문에 165불 이상 올라가겠지 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치 투자의 접근으로 하셔도 지지가 되고 주가가 턴어라운드 될 때 매수 타점을 잡는 겁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멤버십 들어오세요. 자 오늘 약속드린 대로 테슬라 해지 방법에 대한 것 제 영상으로 좀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애프터까지 좀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애프터장에서 160.7, 161불도 좀 무너졌어요. 아직 지지가 안 되네요. 자, 엔비디아 한번 볼까요? 엔비디아는 오히려 좀 지지가 되는데 그쵸? 그러면 다른 종목들은 좀 지지가 됐는데 왜 테슬라는 지지가 안 될까? 오케이. 자 지금 일단 여기서 가까스로 지금 버텨내고 나오고 있는데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쵸? 일단 여기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죠, 그쵸? 윗꼬리들이 계속 달리면서
물론 저는 지금 테슬라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테슬라를 갖고 있는 주주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을 하니까 제 마음도 상당히 좀 무겁네요. 자, 여러분 좀 보시면서 제가 헤드라인 중심으로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엔화 가치가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34년 만에 최저 수치를 기록했고요. 자, 옐런이 중국의 과잉 생산 대응에 추가 관세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미국과 또 중국이 무역 전쟁 나면 그래도 골치 아프죠. 예. 일단 지금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라는 기사들도 좀 계속 나오고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 윗꼬리가 생긴다는 건 여러분 여기까지 쳐 올렸는데 바로 매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쫙 끌어올렸는데 매도가 바로 나와서 순간적으로 밀려버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는 안 좋죠 지금. 지금 달러도 치솟고 있어서 달러의 영향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되게 힘드실 거예요 지금. 조금 더 보시고요. 지금 여러분은 장 끝나기 12분이 지나가고 있는 테슬라의 애프터장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오케이, 좀 보시면서 보시죠 여러분.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게 벌써 내려가고 있죠, 그렇죠? 오케이, 미국의 로컬 소식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가 전국에서 가장 모기가 많은 도시로 뽑혔습니다. 잘한다, 잘해. 그만큼 도시가 더럽다는 거죠. 그렇죠? 자, LA 한인타운 인근에 프리웨이 가운데 워너원이 있습니다. 101번 추돌 사고가 발생했네요. 스튜디오 CD 지역 근처에서 발생했는데 문제는 조금 읽어드릴게요. LA 한인타운 인근 스튜디오 CD 지역 101번 프리웨이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해 사고 현장이 통제되고 엄청난 교통 통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는데요. 자,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새벽 5시 11분 101번 프리웨이 북쪽 방면 코엔가 부근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휴대용 간이 화장실을 뒤쪽에 달고 가던 트럭 뒤로 지프 차량과 승용차가 잇따라 충돌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고로 한 명이 숨졌고요. 근데 또 뉴스가 들어오네요. 소방관 한 명도 사망했다고 나오네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사고를 수습하며 구조 활동 중이던 소방관으로 사고 확인이 되고 있다네요. 아, 이런. 삼가 고윤의 명복을 빕니다. 아, 참 안타까운, 오늘은 주식도 그렇고 좀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게 됩니다. 계속 좀 빠지고 있죠. 예.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아직 지지가 된 게 아닙니다. 예. 날씨도 지금 이상합니다. 뭐 제가 살고 있는 얼바인을 비롯해서 지금 이쪽 LA 쪽이 다시 겨울이 온 느낌입니다. 참말로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오늘까지 자 연방 세금 보고 텍스 마감입니다. 오늘 직인이 오늘까지 딱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자, 미국 정부가 오늘 아침 미국의 대규모 반도체 생산 시설을 투자하는 삼성전자에 64억 달러 지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와우 8.60 그러니까 8원 60센트가 올라 17개월 만에 가장 높은 1384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대박이네요. 1400원대. 와, 미국에 유학한 자녀가 있거나 미국 쪽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겠습니다. 저희 회사도 직격탄이네요. 네, 한국 쪽에
수출하는 똑같은 거를 수출을 해도 환율 때문에 손해가 막심하죠. 자, 남가주 개솔린 가격이 한 달 가까운 28일 연속으로 오르면서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아침 갤런당 45.6센트가 오른 5불 39,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5.34. 미국 현지에서 여러분 지금 유가도 기름값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입막음 돈을 지급했던 의혹과 관련한 혐의로 이번 주부터 6주 동안 재판정에 서게 되는데요. 재판의 결과가 오는 11월 대선 향방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고요. 더불어 테슬라래 트럼프 주식 DJT는 오늘도 한번 볼까요? DJT 18.35%가 빠지고 애프터에서도 0.53% 지금 폭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돈이 없지요. 예.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어제로 끝났잖아요. 자, 마스터스 대회 2022년에 이어서 근데 2022년에 그 스코티스 셰플러가 세계 랭킹 1위거든요.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 또 우승을 했습니다. 저도 봤는데 모리카와가 잘했는데 막판에 많이 무너졌죠. 여러분 지금 이건 DJT고 다시 한번 테슬라 지금 일단 반등이 들어와야죠. 자, 반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라인 하나 긋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그만 떨어지고 이렇게 가자. 여러분 개인 투자자가 방어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미즈노 멤버십에 가입하셔서요. 일단 지키는 투자의 정석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희 멤버십에 가입하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한 달에 50불의 멤버십 비용 결코 작은 돈이 아님을 알지만 충분히 가치 있는 투자임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